안녕하십니까. 세계 뉴스를 전하는 남자 국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2년 8월 24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에서는 대만 교민들의 눈물바다 속에 국기 하강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 따라 한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에 나섰고, 여기에는 중국 역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 대사관 부지를 중국에 인도한다. 그리고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한다. 중국이 내민 수교 조건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수교를 맺었고,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의 44년에 걸친 국교는 막을 내렸습니다. 很难受了，很遗憾，很难受了。我们中华民国在这有40年的历史呢，今天呢，不是没有受到他们的歧视。现在呢，我们华侨的问题呢，今天呢，华侨要站起脚，为我们中华民国，为我们国家，为我们民族要奋斗到底。 국교 단절 이후 한국 정부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즉 중화민국이라는 호칭 대신 주로 타이완으로 대만을 지칭해 왔는데요. 바로 이 표기법과 관련해 얼마 전 대만 전체가 달아올랐습니다. 그 발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전자입국 신고서 제도인데요. 입국 신고서란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개인정보와 입국 목적,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입국 심사서가 종이로 되어 있어 개인이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했고, 때문에 본인의 국적과 출발지 등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었는데요. 전자입국 신고서가 시행되면서 대만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만은 이 차이나라는 표기가 들어간 것이 불만인 것인데, 이에 대해 대만의 총통인 라이칭더 총통을 비롯해 대만 외교부 그리고 집권당인 민진당의 여러 의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我想韩国政府对于它的出入境的一些表格的格式有不一致的地方，我们外交部也提醒他，也请他注意。相信呢，在外交部的斡旋之下，韩国政府应该很快的就会改正，做必要的修正。我们希望韩国也能够尊重台湾人民的意志，让两国都能够携手前进，稳定区域的和平。 同时也能够促进区域的繁荣发展。外交部也全面重新检视与韩国政府的关系，也希望韩方能基于台韩民间长久以来的友好关系，以改正不当称我等举措。 재밌는 점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대만의 생떼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우선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등록 중에 대만을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표기에 관해 20년 넘게 대만은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데요.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전자입국 신고서의 출입국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은 앞에 차이나가 적혀있고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차이나 PR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나 PR이란 People's Republic of China, 즉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현재 중국의 정식 국호입니다. 즉 우리 정부의 표기법은 오히려 대만을 중국의 산하에 두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표기해 준 것인데요. 여기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대만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중국 국기가 아닌 대만 국기를 걸어주고, 밑에 적힌 환영 문구도 중국식 간체가 아닌 대만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번체자로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대만과의 국교가 단절된 후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만을 배려해주고 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대만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런 생떼를 부리는 것일까요? 우선 대만 내부의 정치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되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집권당이 됐지만 이법원 선거에선 친중 성향인 국민당이 우세해 현재 대만의 정치 지도는 여소야대의 형국을 띠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 대만을 감히 차이나라고 표기한다라며 국내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고 지지층인 대만 독립파를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야당인 국민당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라이칭더 총통과 민진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민진당이 주장하는 한국을 향한 제재에 관해 대만의 문화부 역시 애둘러 거절을 표했습니다. 掂量自己的斤两了，我们有没有筹码跟人家反制？不能流于屈膝或者是战狼的暴冲外交，更不能为了大内宣而伤害我们台湾的整体利益。你在跟对方呛虾之前，可不可以多沟通？韩国人对台湾的兴趣
在这两年非常的高，他们也非常能够区隔台湾就是台湾，中国就是中国。 또한 대만의 유명 정치평론가 역시 한국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外交部说，我们手上握有筹码，我们台韩之间贸易逆差这么高，我们有必要好好检讨之下两边之间的关系啊，让我们看看台湾到底有什么东西可以去反制韩国。我们看是要进新拉面，还是要进韩团、进啦啦队？我们的厂商为什么要去向韩国采购？ 我告诉你，只有一点，那就是韩国的东西本身价钱够便宜，然后东西品质是很好。 또한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비상사태와 같은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점점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만은 주변국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참전 여부는 대만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는 주제인데요. 美国第7舰队如果结合日韩军力协防台海，共军更是无法跨越半步。要跟中国大陆开战吗？如果真的开战的话，可能真的是为了台海的问题。这个呢，李在明他就特别说了，南韩难以呢同意美国对驻韩美军的战略灵活性的这个要求，因为他对的是朝鲜嘛，不是要跟你卷入这个亚太的战争。那美国要说我有灵活的调度运用，就是说，那我要把驻韩美军调到去威胁中国大陆。 韩国当然不愿意这样干。 한미일이 모두 참전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마냥 낙관적인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한미군이 참전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지 그리고 한국군이 직접 참전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만의 외교적 공세는 사실상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게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결국 대만은 이번 소동을 바탕으로 자국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만을 홀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제외교의 현실을 따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인 대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왔습니다. 20년 넘게 문제없던 표기를 이제 와서 트집 잡으며 우방국을 몰아세우는 행위. 급한 사정은 알겠지만 타국의 호의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대만의 태도는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인데 말이죠. 외교는 감정이 아닌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대만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무례한 떼쓰기는 한국 대중의 피로감만 오히려 높이는 것이 아닐까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한 외교적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